네, 이어서 GitHub 기초 특강 커미카 체크아웃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Git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잠깐 뭐 몇 가지 자료 언급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자료를 제가 되게 많이 추천을 하는데, 이 자료는 뭐냐면 MIT라고 하는 대학교 많이들 아시죠? 그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학교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만든 자료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제목은 여러분의 CS 교육에서 누락된 학기. 원본 제목은 이래요. The Missing Semester of Your CS Education, Computer Science Education인데, 이 소강의, 이게 소강의거든요. MIT에서도 그 뭐 3학점짜리나 이렇게 본 학점으로는 하지 않고 약간 특강식으로 하는 강의인데, 강의 구성은 이래요. 뭐 하루는 쉘, 네. 뭐 코스 오버뷰라고 해서 이 전체 강의에서 뭘 다루는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쉘. 우리 쉘 뭔지 한번 제가 문서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음은 쉘 툴과 스크립팅. 그 다음에 빔을 하루 동안 배웁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다루는 거랑 뭐 CLI 환경에서 작업하는 거, 커맨드 라인 환경, 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작업하는 거, 그리고 깃을 또 하루에 걸쳐서 배웁니다. 어쨌든 이걸 보고 뭐 제가 MIT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학위를 딴 건 아니지만 느낀 게 뭐 빔 다루는 방법이나 깃 다루는 방법 이거는 무조건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학교에서 따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구나라고 느꼈어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무조건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따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를 구성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뭐 나는 전공자가 아니니까 뭐 이거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 혹은 얘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전공자이신 분들도 따로 이런 걸 강의를 들어야만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세계에서 제일 1등 가는 학교도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상관없이 그냥 뭐 시간을 내서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근데 조금 그래도 좀 약간 고무적인 것은 한국에서 되게 많은 학교들, 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교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교들은 이제 뭐 3학점짜리 뭐 오픈소스 기업 이런 강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특강 형식으로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아마도 뭐 충북 지역에 그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저의 강의를 들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제가 있는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에서도 3학점짜리로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엔 배울 수 있는 루트는 많아요, 이런 것들. 네. 뭐 빔 같은 경우도 제가 동영상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네. 그리고 깃도 우리 이번에 같이 그 OSS CA에서 오픈소스 아카데미에서도 같이 하고, 그리고 뭐 멘토님들 더 엄청 훌륭하신 멘토님들이 또 실제로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방법을 차영해 오셔가지고 또 따로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배우긴 배워야 된다. 하지만 약간 뭐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회사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이걸 모르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깃을 사용하는 거. 이 사용은 약간 이메일 쓰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한글로 문장 쓰는 법은 알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쓴 문장을 뭐 거래처 사람이나 뭐 교수님이나 내 친구한테 전달을 하려면은
이메일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Git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코드를 잘 쳐도 Git을 쓰는 방법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쓴 코드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수가 없어요. 거의 모든 회사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개발자로 입사하기 전에는 Git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무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메일 쓰는 방법, 뭐 Gmail 이렇게 간단하게 뭐 열어서 클릭해서 이메일 들어가서 뭐 메일 적고 클릭해서 보내는 거, 그거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모르면은 그냥 약간 말이 안 되는 식으로 되어 있긴 해요. 물론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버전 관리 기술이 많기 때문에 Git을 쓰지 않고도 잘 돌아가는 회사도 많거든요, 이 세상에. 근데 이제 요즘에는 Git이 이제 디팩토 스탠다드가 되어버린 거죠. 디팩토 스탠다드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실상의 표준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표준은 아니에요. 뭐 ISO 뭐 이런 표준 기관에서 뭐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 이제 거의 모든 회사들이 Git이라고 하는 버전 관리 툴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Git이라고 하는 기술은 버전 관리를 위한 디팩토 스탠다드, 이제 사실상의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취업 준비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편집해 주세요. 제가 요거를 닫아버려가지고. 네, 여기서 다시 할게요. 네. 추천 자료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 시간 몇 회차에 걸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너무 중요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pwd cdls 이거 무슨 약자인지 모르고 이 리눅스 명령을 모르면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탐색기 못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에서 탐색기 이거 못 쓰면은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 못 찾죠? 그 정도랑 비슷한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맨드 라인에서 pwd cd ls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경로로 마우스 안 쓰고 GUI 환경 아니고 CLI 환경에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동하고, 그리고 현재 작업 디렉토리 보는 거 확인하시고 하는 거, 요거 3가지 명령어는 꼭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리고 빔 사용해서 우리가 Git을 사용할 때 디폴트 에디터, 기본 에디터로 세팅한 빔을 사용해서 뭐 파일을 수정하고 저장하고 나오기, 그거 반드시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콜론 W 라이트 Q hit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명령 모드, 입력 모드 잘 아시고 빔으로 파일 열고 수정하고 저장하고 나오기, 그거 반드시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또 한번 제가 한 몇 초 드릴 테니까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1번. 요 각각 명령어의 약자와 각 명령어의 역할. 5초 드려볼게요. 그리고 문제 2번은 요런 디렉토리 구조가 있을 때 이전에는 그냥 제가 cd 명령어 사용하는 방법만 사용해서 이 문제 풀어보라고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현재 작업 경로가 여기일 때 만약에 내가 vi 에디터, 빔 에디터로 얘를 열고 싶다라고 할 때 명령어를 한 큐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초 시간 드려볼게요. 뭐 답은 이거겠죠?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답을. 현재 작업 경로가 여기니까
리드미가 있는 최상위 요 마이 앱이라고 하는 경로로 이동해야 돼. 그러려면은 한 번, 두 번 cd 명령어 사용해서 이렇게 이동해야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로 엔터 치면은 pwd 쳤을 때 마이 앱이라고 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거를 읽고 싶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빔 리드미 md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요거 치고 엔터 쳐서 요거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한 번에 이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퀴즈는 ls 명령어에서 숨긴 파일 보고 싶을 때 어떤 옵션 붙여야 할지. A 옵션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s -a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ls 명령어 칠 때는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긴 합니다. 요 명령어는 lsa, lsl을 합친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뭔지 알고 싶으시면은 그 당근마켓 엔지니어가 쓰신 포리포비츠라고 하는 그거 글 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합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리눅스 책 한 권 보셔도 되지만 그 글이 좀 깔끔하고 아주 실전에 필요한 내용만 압축해 놨으니까 그걸 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빔 사용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퀴즈 내볼게요. 일단 명령 모드에서 입력 모드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력 모드에서 명령 모드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쉽죠 이거는? 입력 모드는 입력이라고 한 단어가 영어로 인서트니까 입력 모드로 전환하려면 키보드에서 I 누르면 된다. 그리고 명령 모드로 가고 싶으면은 입력 모드에서 명령 모드로 가고 싶으면은 ESC 누르면 된다. 그렇게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명령 모드인지 입력 모드인지 알고 싶으면은 이게 빔 에디터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아래에 인서트라고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수정이 끝났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장하고 빔 에디터를 닫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적어보세요. 요거는 뭐 저장이라는 것도 하나의 명령이에요. 컴퓨터한테 내릴 수 있는. 그리고 닫기도 닫기라고 하나의 명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 수정이 끝났을 때 저장하고 나오려고 하면은 명령 모드로 진입한 다음에 콜론 WQ를 누르면은 나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요거를 입력해도 그 저장하고 나오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W 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뭐 이렇게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이와 함께 해결책을 뭐 요거 느낌표를 해서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이제 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빔 에디터를 쓸 때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이 느낌표라고 하는 게 약간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약간 강제로 뭘 하다. 우선순위를 높여서 뭘 하다라고 하는 약간 의미를 지닌 것 같아요. 뭐 빔 에디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언어 혹은 랭귀지에서 그렇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일 베스트는 요거 입력해서 명령을 내렸을 때 안 되면은 거기에 나와요. 왜 안 되는지와 어떻게 해결하는지 영어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따라하면 되긴 하는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 영어를 잘 안 읽고 그냥 왜 안 되는지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제 경험상. 그래서 그런 경우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 싶으시면은 예방하고 싶으시면은 저처럼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웠던 거 내용 복습 이렇게 마치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울 기술은 이제 깃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요건 제가 어디서 캡처를 떠온 거냐면은 깃허브에 가면은 깃이라고 하는 기술 어쨌든 얘도 IT 기술이기 때문에 코드가 있어요.
네, 깃을 만드는데 쓴 깃을 만드는데 사용된 코드가 담겨 있는 뭐 저장소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서 제일 최초의 커밋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안 배운 단어들을 얘기했어요. 저장소, 커밋, 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단 그건 무시하셔도 되고 어쨌든 깃을 만든 사람이 네, 라이너스 토르발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깃을 만들 때 최초로 기록에 남긴 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록에다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Initial revision of Git, the information manager from hell. 지옥에서 온 정보 관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에서 온이라고 했을 때 뭐 사람마다 이제 풀이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좀 이거 리눅스 토르발즈라고 하는 사람도 이 깃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를 배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옥에서 온 정보 관리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기간에 이 깃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거의 이제 약간 9시간 언저리로 해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 깃에 대해 배우긴 할 건데 뭐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 일한 지가 뭐 대학원 포함해서 거의 이제 10년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 그냥 뭐 아주 어려움 없이 회사에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씩 도움 주면서 그리고 오픈소스 관리하면서 그리고 뭐 새로운 오픈소스더라도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물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어 자료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좀 따로 많이 하긴 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면 또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왜냐면은 그 강의를 하면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학생들이 질문을 주니까 그래서 더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실전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실전 경험,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쓰는 명령어들 혹은 그 약간 컨셉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 모든 그 강의 과정에서 그런 시나리오를 설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단기간에 배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우리가 이제 같이 뭐 몇 시간에 걸쳐서 배우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프로젝트에 돌아가셔가지고 하시게 될 텐데 그때 당연히 막히는 게 당연해요. 네. 그래서 조금 뭐 막히는 게 있더라도 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저도 뭐 몇 년 해서 알게 된 거고 또 강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픈소스 큰 거 제가 메인테이너 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근데 많은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모든 엔지니어들이 그런 경험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물어보면 되죠. 예. 그리고 깃은 분산 저장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가뜨려도 절대 프로덕션에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실험을 하셔도 되거든요. 깃이 그러려고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그냥 주눅 들지 말고 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요 장표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깃은 라이너스 토르발자라고 하는 리눅스 커널 만든 사람이거든요. 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도 스스로 깃이 지옥에서 온 정보관리 기술이라고 칭할 정도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더라도 주눅 들지 말고 뭐 여러 사람들 도움 받아가면서 오픈소스 기여하시면서 실력 쌓으면 된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세한 깃 명령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셉들 배우기 전에 이 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잠깐 언급하도록 할게요. 요건 또 몇 가지 팁인데 엔지니어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혹은 도입하려 할 때 몇 가지 고려하고 이제 그 진행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왜 이거를 배워야 하는지, 왜 이거를 도입해야 하는지를 나 자신한테도 설득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건 팀원들이 다 같이 쓰는 거니까 그 기술을. 그것도 이제 반드시 왜 도입해야 하는지를 꼭 반드시 고려를 하고
예, 그 특정 기술을 도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훌륭한 엔지니어들의 그런 마인드처럼 왜 버전 관리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버전 관리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실행 취소, 재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하나 다라마바사 이렇게 했을 때 요 구글 슬라이드에서 제공해주는 요 버튼을 누르면은 몇 초 전으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재실행을 누르면은 이렇게 복구도 할 수가 있어요. 요런 것처럼 코드도 여러분들이 버전 관리 기술 사용하면은 몇 시간 전으로 복구, 그리고 뭐 다시 몇 시간 뒤로 복구. 그게 진짜 한 큐의 명령어로 됩니다. 그래서 실행 취소 재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전 관리를 사용해요.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솔직히. 뭐 협업을 하기 위해 기술을 쓴다, 깃허브를 쓴다, 요거는 약간 부수적인 이유입니다. 버전 관리 사용하는 이유는 요게 제일 커요. 말 그대로 버전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뭐 만약에 이것 때문에 협업을 하기 위해 기시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협업 관리 기술이라고 하겠죠, 사람들이. 이제 버전 관리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요거,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버전 간 소스 코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걸 사용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의미, 버전 간 소스 코드 비교가 가능함,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5초 전에는 요렇게 텍스트를 입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제가 요렇게 텍스트를 얘를 추가해서 입력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5초 전과 지금 버전을 비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뭐 파일이 수백 개, 수천 개인 저장소를 다루실 때는 이 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때의 버전과 이때의 버전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뭐 기술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라고 하면은 뭐 이거를 많이 추천하거든요. 뭐 디프 체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좀 이따도 코드로 요거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비교하는지 다루긴 할 건데, 이런 그 디퍼런스 체커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얘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가 다르다라고 라인이 나오죠. 라인 기준으로 요거는 비교해줘서 뭐 얘만 달라진다라고는 표시는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제 버전 관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5시간 전의 코드와 현재의 코드를 비교하는 게 아주 쉬워요. 그리고 5시간 전이랑 4시간 전 코드 비교하는 것도 아주 쉽거든요. 요거 때문에 버전 관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업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리눅스 깃을 만든 사람은 리눅스 커널을 만든 라이너스 토르발즈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리눅스 커널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수천 명, 제가 알기로 누적 기여자가 거의 수천 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수천 명이 기여하거든요. 전 세계 수천 명의 기여자가 이 오픈소스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협업을 할 수 있게끔 이 기술이 세팅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버전 관리, 특히 깃을 사용하는 이유는 요 3가지 이유 때문에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반드시 특정 기술을 도입하거나 배워야 할 때는 왜 이거를 사용하는지, 왜 이걸 배워야 하는지를 꼭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이유 첫 번째, 실행 취소 재실행이 가능하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장애 났을 때 이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버전 간 소스 코드를 비교하는 게 아주 쉽기 때문에 사용하고, 그리고 협업이 쉬워지기 때문에 사용한다. 요 3가지 이유 꼭 머릿속에 상기하시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원하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겠죠. 아까도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버전 관리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엔지니어는
이메일을 못 쓰는 사무직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한글 잘 써도 이메일 못 쓰면은 상대방한테 내가 쓴 글을 공유하지 못하잖아요.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전 관리 기술을 사용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코드를 공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요 순서대로 다시 배울 거예요. 앞으로는. 깃이 뭔지 다루고 그 다음에 깃을 사용한 네, 깃을 사용해서 만든 상용 플랫폼인 깃허브에 대해서 배울 예정. 요것도 이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깃은 버전 관리를 위한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이 깃을 사용해서 깃을 사용한 상용 서비스는 종류가 많습니다. 상용. 네. 이 상용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돈 벌려고 만든 서비스를 상용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네. 수익화를 위해 만든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제일 많이 쓰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요 깃허브죠. 깃허브. 네, 그리고 뭐, 깃랩.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코드 커밋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아이고 또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검색해요. 네, 비트버킷. 네, 이렇게 유명한 건 요거 4개거든요. 뭐 3개죠, 정확히는. 거의 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입사하실 거의 모든 회사들은 거의 요 3개에서 커버가 거의 다 될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뭐 대학생들이나 개인은 요거 많이 쓰실 거고, 그리고 조금 중견 이상 규모의 회사들은 요 둘 중에 하나를 거의 쓰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 거의 많은 큰 회사들도 요걸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고 제가 뭐 최근에 한국에 이제 아는 엔지니어들 분들 만나면서 듣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3개 모두가 깃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이건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력서에 쓸 때 저는 깃허브를 다룰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은 띵 오답이겠죠? 오답까지는 아니지만 잘못 쓴 거겠죠. 물론 이렇게 써도 돼요. 예. 깃 슬래시 깃허브. 예, 내가 사용할 줄 아는 기술. 이렇게 같이 해도 되거든요. 예. 근데 나는 깃은 모르지만 깃허브는 쓸 줄 알아라고 말하면은 정말 이상한 말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깃을 사용해서 수익화를 위해 만든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이긴 한데 요 3가지가 대표 대장들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뭐 꼰대같이 잔소리가 많아져서 그렇긴 한데, 이런 상용 서비스들은 회사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제품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철자를 지켜줘야 됩니다. 제가 계속 요거를 H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방식이에요. 여기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운영국을 통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력서 쓰실 때, 기술 이름 혹은 제품 이름, 회사 이름을 쓸 때는 반드시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그럼 잘못 쓴 거겠죠? 이렇게 해야겠죠? 보면은 공식 문서에서 이렇게 썼으니까. 그리고 깃허브도 한번 가볼게요. 깃허브 얘네들이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공식 문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반드시 이렇게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네.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류를 많이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꼼꼼하게 일할 사람인지 아닐지를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제가 아는 많은 시니어 엔지니어들 그리고 대표님들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품 이름, 기술 이름, 회사 이름은 반드시 공식 이름을 찾아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철자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제 이름이 지금 이보라인데 영어 이름은 보라 이렇게 쓰거든요. 여권 이름이 이래요. 근데 이제 누가 제 이름을 이렇게 쓰면은 저는 싫거든요. 네. 제 이름이 이건데 이렇게 쓰면 싫어요. 네. 싫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 저의 아이덴티티와 다른 이제 국가에 등록된 제 영어 이름은 이건데 이렇게 저를 누가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하면은 잘못 지칭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술들도 공식 명칭이 있는데 이렇게 지칭하면은 잘못 명칭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문서 쓰실 때는 반드시 특히 외부에 공유한 이력서라든지 제3자가 볼 수 있는 문서에서는 이런 거 꼭 검수하시면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제가 직접 써본 것들은 요 4가지인데 요건 이제 AWS에서 만든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 4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서 관련한 상용 서비스, 특히 뭐 저연차할 때 만날 수 있는 건 이게 다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소개해 드려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는 깃을 쓸 줄 알지만 그러니까 나는 깃허브를 쓸 줄 알지만 깃은 모른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깃이 뭔지 깃허브가 뭔지 요 2개 차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경험상.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큰 회사들은 요거 많이 씁니다. 왜냐면 이게 지라라고 하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긴 할 텐데 이 지라 만든 회사에서 버전 관리 툴을 얘를 같이 출시를 했기 때문에 얘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버전 관리 뭐 이슈 트래커 요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슈 트래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슈 트래커예요. 이슈 트래커랑 뭐 버전 관리 기술 요거는 이제 같은 회사에서 만든 만든 거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를 같이 묶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뭐 요즘에는 뭐 큰 회사들도 요걸 많이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뭐 제가 네이버 재직자도 아니고 네이버에 뭐 친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네이버는 어떤 팀은 자체 네이버에서 만든 자체 버전 관리 기술을 쓴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뭐 특정 팀은 요걸로 갈아탔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회사에서 팀 바 팀 거의 그래요. 회사 바이 회사도 아니고 팀 바이 팀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뭐 요런 거 아니면 자체 이렇게 골라서 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깃이랑 깃허브 차이 이거 물어보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상용 서비스 중에 깃허브를 배울 예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학습할 거냐면은 일단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를 사용해서 뭔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코드 수정하면서 그 다음에 버전 관리 사용하는 거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실제 기여해보면서 협업 맛보기를 해볼 건데 그럼 일단 첫 번째 이미 존재하는 소스 코드 사용해 커밋 이력 탐색하는 거 요거 이전에 다시 한번 왜 우리가 버전 관리 기술을 사용하는지 요거를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 실제 뭐 시나리오를 가져왔거든요. 그거 시나리오 보면서 왜 버전 관리 사용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넘어갈게요.